안녕하십니까. 삼각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58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채꼴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BOC의 넓이가 나와 있네요. 그때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 정도를 알고 있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각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한번 18루트3이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각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 정도를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요. 여기가 3분의 파이, 한마디로 60도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60도라는 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특수각이라는 걸 알아채려야 되고요. 특수각에서는 우리는 피타고라스든 다른 넓이든 이용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냥 바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60도고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이 특수각의 B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두면 좋겠죠. 30도에 대한 대변이 만약에 1이라면요. 요거는 루트 3이 해당되고요. 요거 여기는 2가 해당되네요.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이 B로 성립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90도에 대한 대변이 R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30도, 여기가 30도네요. 30도에 대한 대변, 여기가 바로 2분의 1 R이 되겠네요. 이게 1대 2에 대한 대변비죠. 30도랑 90도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BC의 길이도 알 수가 있죠. 30도가 2분의 R이라면요. 여기의 길이는요. 2분의 루트 3 R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 B로서 우리는 세변의 길이를 R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18 루트 3이라면 우리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넓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1 R이고요. 높이가 2분의 루트 3 R입니다. 2분의 루트 3 R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해보면요. 이 밑에 거는 분모가 8이 되고요. 이제는 루트 3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바로 18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이거의 값이 8 루트 3 R의 제곱의 값이 18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우리가 먼저 R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R은요. 여기 루트 3은 양변에 없어지고요. 그러면 R 제곱이 여기서 우리가 갔을 때 그러면 18 곱하기 8인데요. 여기 소인수분해해서 좀 적어볼게요. 요거는요 9 곱하기 2고요. 18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은요 여기는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 돼서 그러면 R 제곱이 3도 2개 있고요. 이렇게 하면 2가 4개 있는 거라서 4가 2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어서 R이 우리는 여기서 R 제곱이 3의 제곱 4의 제곱이라서 R이 12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적을게요. R은 1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부채꼴의 큰 반지름의 길이가 12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 부채꼴 전체 부채꼴에서 여기 작은 부채꼴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요. 부채꼴의 넓이 요거는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R L이라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의 공식과 한 개 더 적어볼게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거는 바로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적어준다면 여기서 L이라는 게요. L이 R 세타라는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적용시켜버리면 요 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중심각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부채꼴은요 2분의 1의 R 제곱의 중심각이 3분의 파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작은 부채꼴은요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2분의 1R이네요. 2분의 1R
r 제곱이니까요. 여기서는 2분의 r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는 반지름이 2분의 1r이므로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은 똑같이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 두 개의 값을 뺐을 때 여기다 r을 12를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똑같은 게 지금 2분의 1이랑요 r 제곱이랑요 3분의 파이는 묶여지겠네요. 2분의 1 r 제곱 이제 대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12입니다. 그러면 12의 제곱이고요. 3분의 파이는 똑같이 묶여집니다. 3분의 파이가 묶여진다면 여기서는요 이게 1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2분의 1 r 제곱을 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도 썼기 때문에 4분의 1이 나와있지 않네요.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요 6분의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여기서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2가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12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적을까요? 12 곱하기 10인데 요거는 하나가 약분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하나가 또 6으로 약분이 되어서요. 남은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값은 다 없어지고요. 위에 분자에서 남은 게 6이랑 3만 남게 되었네요. 그래서 파이도 같이 남아서 요거의 정답은요 18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의 공식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각에 대한 여기 b를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 또 이 특수각 말고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적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면요. 한마디로 45도, 90도일 때는요. 요거의 b가요. 1대 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b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활용을 잘 하도록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593번입니다.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제 넓이가 9이고요. 선생님이 부채꼴 하나 그려놨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일단 해봤습니다. 우리가 넓이를 적을 때요. 두 가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적을 수 있는데 넓이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또 l이 우리가 r 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적을 수 있죠. 만약에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쉽게 l이 주어져 있다면 바로 l로 구하는 게 위에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긴 하겠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보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둘레를 나타내려면 여기 있는 r, 자 여기 부채꼴의 둘레는 여기에 r이랑 여기에 r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둘레의 길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쓰려면 우리가 L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조금 푸는 게 낫겠죠. 둘레의 길이를 먼저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요 R이 두 개고요 2R 더하기 그 다음에 L로 표시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L이나 R을 우리가 한 문자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넓이가 9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9라는 식을 위에 있는 2분의 1 R, L이라는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적어보면요. 넓이는 우리가 9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9는요. 2분의 1 R, L 되겠고요. 그럼 이 식에서 L을 우리가 R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만 여기서 남기면요. 양변에 R분의 2를 곱하면 되겠네요. R분의 2를 곱하게 되면요. R분의 18이 되고요. 요거는 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L이라는 것을 R에 관한 식으로 표시를 했네요. 그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값은요. 2R 더하기 L 대신에 우리는 R분의 18을 적을까요? R분의 18을 적어내겠습니다.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여야 되겠죠.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겠고요. 둘 다 어차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만족하고요. 따라서 바로 여기서 적어본다면요. 이 루트 요 두 개의 곱이 되겠죠. R은 없어지면서 2 곱하기 18만 돼서 36이 되고요. 네, 이거의 값은 여기는 6이 돼서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12가 되고요. 그럼 이거의 정답은 12가 맞고 우리가 이 산술기하를 풀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언제 최소가 되는지 한마디로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찾으려면 우리는 더했는 요 두 개가
똑같을 때 바로 최소가 됩니다. 그 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따라서 2r과 r분의 18이 똑같을 때 바로 최소값 12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요. 2r의 제곱은 18이 되고요. r의 제곱은 9가 돼서 바로 r이 3일 때 바로 최소가 12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만 구하라 해서 자, 여기에 정답은 우리가 최소값 구했던 12가 되겠고요. 근데 언제 최소가 되는지도 꼭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59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원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OP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요. AOP를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AOP는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OQ를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베타는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요만큼 우리는 베타라고 하겠네요. 그 알파 베타를 각각 이렇게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이므로 이 사분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과 똑같은 상황이 있겠네요. 그림과 똑같은 상황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맨 처음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사인 각과 코사인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사인 알파가 뜻하는 거는요, 여기 사인 알파를 뜻하는 거는, 자, 사인 알파를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 사인 알파의 정의는 바로 동경의 길이분의 사인은 y 좌표가 되겠죠.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가 되겠는데, 우리가 사인 알파를 이용하려면 바로 우리 안쪽에 있는 이 원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안쪽에 있는 이 동경은요, OP라는 동경에 대해서 이 동경의 길이는요, 작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 보면 루트 10입니다. 따라서 동경의 길이가 루트 10이 되고요. 그때의 y 좌표를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y 좌표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좌표가. 따라서 루트 10분의 3이, 이게 바로 사인 알파의 값이 됩니다. 이게 사인 알파고요. 그럼 우리는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 했대요. 코사인 베타. 코사인은요, 뭐 여기 따로 적어볼까요? 코사인 베타는요, 자, 코사인은 바로 똑같이 동경의 길이분의 코사인은 x 좌표가 되네요. x 좌표. 그러면 우리는 베타라는 값은요, 여기에 있는 OQ라는 동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OQ라는 동경. 그럼 이 OQ의 동경의 길이는 바로 큰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이 바로 루트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24분의 x 좌표입니다. 이 Q의 바로 x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x 좌표라는 말은요,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y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인 베타가 구해진다면 우리는 코사인 베타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바로 피타고라스로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의 길이가 3이고요. 여기 동경의 길이가 루트 24네요. 여기가 바로 루트 24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x 좌표를, 요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본다면요, 요 길이를 구해본다면, 자,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겠네요.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서 빼면요 15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제곱을 해야 되겠으니까 요거의 길이는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의 길이가 루트 15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x 좌표입니다. 여기서 x 좌표는 이 사분면이므로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는 원점에서 우리는 루트 15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5, 0이라는 좌표가 되고, 따라서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5가 바로 x 좌표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를 두 개 다 구해놨네요. 그 두 개를 곱한 값을 물음으로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알파는요, 루트 10분의 3이 되고요. 곱하기 루트 24분의 루트 15
5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한번 우리가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루트 5로 나누면요 루트 2가 남고요.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는 없어지면서 여기는 루트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은요 루트 16이 되는데 루트 16은 바로 4가 되고요. 위에는 3이 남아있겠네요. 마이너스 합쳐서. 그러면 우리는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 도형이 복잡하게 나와 있고 뭔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우리가 어렵게 찾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원 자체에서 그대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사인은요 그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코사인은요 그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603번입니다. 사인 세타가 음수고요. 탄젠트 세타가 음수일 때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먼저 간단하게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4, 4분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바로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죠. 그래서 전부 양수라서 5라는 내용을 써서 우리가 선생님 A로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는요. 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네요.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내용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해당되는 4분면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이 음수고요. 탄젠트도 음수가 되네요. 그러면 사인도 음수고 탄젠트가 음수라면요. 여기선 사인은 양수고요. 사인이 음수라면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탄젠트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탄젠트, 3, 4분면의 탄젠트는 양수여서 그럼 이때 우리는 탄젠트가 음수가 됐네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바로 구간은 바로 여기 있는 4, 4분면이 되겠네요. 그러면 4, 4분면의 각을 그러면 우리는 2분의 3파이에서 바로 2파이 사이 값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2분의 3파이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2파이 사이가 돼서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의 사이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과 코사인을 곱하면 양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 4분면에서는요. 사인은 음수가 되고요. 코사인은 바로 여기서는 양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전체에 음수랑 양수를 곱했더니 양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 코사인은 여기서는 양수고요. 여기서 탄젠트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양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틀렸네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요. 세타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코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을 봤을 때는 양수인 것 같은데 우리가 2분의 세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타의 값은 여기서 세타가 원래는 0에서 2분의 파이에 해당되죠. 그러면 2분의 세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세타는 전부 다 2를 나누면 되겠네요. 2를 나누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0에서 2파이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는 바로 우리가 찾아놓는 4, 4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면 4, 4분면의 각을 우리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요. 그 4, 4분면의 각은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가 되겠네요. 그럴 때 우리는 절반을 나눈 요 세타에 해당되는 거는요. 2분의 세타는 전부 다 다시 2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2를 나누면요. 4분의 3파이에서 2분의 세타는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파이에서 파이는요. 파이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4분의 3파이는 뭐 여기쯤 해당돼서 여기에 해당되네요. 여기 값에서 코사인은요.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라서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5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세타에 관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타는 여기에 관한 세타라서요. 여기 세타에서 2세타를 한번 찾아본다면요.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네요. 2세타를 찾으면 여기서는 3파이 2세타는요. 여기 2를 곱하면 4파이가 되겠네요.
3파이에서 4파이까지는요. 3파이라는 말은요. 한 바퀴 돌고 한 번 더 간 게 여기서 3파이가 되고요. 4파이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이 전체 3, 4분면과 4, 4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인은 3, 4분면과 4, 4분면에서는요. 둘 다 음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뭐 각변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또 앞으로 빼서 하는 그 작업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여기서는 이 주어진 이 세타 프라임이 해당되는 요 값에서 2분의 파를 직접 빼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에서 2분의 파이를 뺀다면요,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빼면요, 네, 2분의 파이를 빼면 2분의 2파이가 돼서 파이만 남겠네요. 네,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뺀다면요,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값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라서 네, 여기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인 3, 4분면의 각이 해당됩니다. 탄젠트는 3, 4분면에서는요, 네, 탄젠트만 양수라서 얘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자세히 한번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맞는 것만 찾지 말고 나머지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구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따라서 여기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